오늘은 53쪽에 나와 있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워크시트는 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셀. 근데 그 셀이 A, B, C, D 해서 옆으로 16,000개 이상, 밑으로 100만 개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종이죠. 3개가 열려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 뿐만 아니라 시트 수가 255개라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시트의 종류가 워크시트, 차트 시트, 매크로 시트, 다이얼로그 시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트의 개수를 합해서 255개지 워크시트만 255개, 차트 시트 255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거니까는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행과 열이 만나는 칸칸 네모 하나, 이걸 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셀 포인터는 현재 이렇게 굵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거, 블럭을 잡던 하나를 선택하던 간에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셀 포인터, 액티브 셀, 현재 셀, 커렌트 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행 머리글은 뭐냐면 행이니까 줄이죠. 숫자, 줄번호. 열 머리글은 뭐다? 칸이죠. 칸. 그러니까 열 문자. 행 숫자, 열 문자 이렇게 되면 되죠. A, B, C로 되어 있는 거. 밑에 시트 탭은 뭐 이렇게 좌우로 넘어가면 되고요. 요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자, 데이터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한글, 영문, 기호 뭐 이런 거, 숫자와 기호가 섞여 있는 거, 글자가 섞여 있는 거. 문자는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헛다운표를 치면은 문자로 인식합니다. 요런 거 보시면 007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007. 근데 헛다운표를 치고 007하고 하면,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뭐 오류 무시하면 안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왼쪽 정렬한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만, 오른쪽을 다시 누르면 오른쪽 해제. 즉 원래 위치가 왼쪽이었다는 거죠.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글자다. 글자다. 그 다음에 너비보다 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글자를 쓰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요. 길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자료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거로 인해서 얘가 가려지는 거죠. 얘가 가려져요. 이제 넓히면 되죠. 이렇게 넓히면 넓어지겠고, 대신에 이제 좁혀놨을 때 얘가 이 글자를 지우면 아까 가려졌던 글자는 보인다. 그런 얘기. 여러 셀에 동일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블럭을 잡고 글자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것도 가능해요. 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이건 난수 함수를 발생했습니다. 난수 함수를 발생했는데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요, 는썸 이렇게 블럭 잡죠.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색깔이 노랗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녹색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빨간 글씨고요, 여기는 파란 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근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셀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과만 들어가요. 자동 채우기는 셀 서식까지 복제하는 거고요, 컨트롤 엔터는 결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 채우기 하고 나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났더니
색깔이 뭉개졌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결과만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lt 엔터는 여러 줄 입력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국어 Alt 엔터 치고 현대 여기는 국어 고문 여기는 역사 여기는 세계사 역사 여기는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써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두 줄. 그럴 때는 Alt 엔터 쳐서 들어간다. 왜냐면 엔터 치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0에서 9까지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소수점, 쉼표, 화폐기호, 뭐 백분율기호, 지수기호 이런 것들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숫자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기호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들어간다. 숫자를 끈타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계산은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죠. 는 5 더하기 3 5 더하기 3하면 뭐가 되죠? 8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는 따옴표에 5 더하기 3 하면 뭐가 되냐 이거지. 5와 3은 문자로 됐어요. 따옴표는 문자인데 어차피 뭐다 이거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계산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8 쓰면 뭐가 된다? 글자죠. 여기다가 얘랑 10을 더하면 10 더하면 결과가 이상할 것 같아. 12를 더하면 돼요. 얘는 문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함수로 더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함수 얘는 문자죠? 얘는 숫자죠? 그 여기는 두 개 합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더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네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숫자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숫자잖아요. 얘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 안 하고 숫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함수는 숫자만 계산해요. 그러나 연산식은 이렇게 더하기 강제로 더하는 거 있죠? 이거는 더해줄 수는 있다. 빼기 더하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여기 음수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쓰고 숫자를 쓰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요. 괄호 안에 숫자를 써도 마이너스로 인식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1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얘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난 괄호 열고 1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라? 헛다운표 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글자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얘는 괄호 안에 쓰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로 인식한다. 셀 서식에 보시면 숫자 쪽에 요런 게 있어요. 괄호 속에 넣어줄 거냐 괄호 속에 괄호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괄호로 마이너스 값을 괄호로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숫자가 있는데 얘를 빨간색 괄호로 넣고 싶어. 색깔 있는 괄호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양수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가 빨간색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검정, 그냥 일반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검정이고, 얘를 그냥 이렇게 음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음수. 근데 빨간색 음수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일 때만 빨갛게도 보인다. 셀 서식에 따라 달라진다. 날짜는 어떻게, 여기 너비보다 긴 경우는 지수 형식이래요. 이런 경우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이렇게 1 곱하기 10의 20승, 이게 지수 형태라 그러죠. 지수 형태. 근데 이런 것도 있죠. 20자리를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분명히 20자리 썼잖아요. 근데 오차가 발생했죠. 엑셀은 15자리까지만 유효 숫자를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0으로 메꿔줘 버려요. 1.23457 곱하기 10의 19승 이렇게.
이거를 숫자로 보여라 그러면 숫자로 보여요. 너무 기니까 지수 형태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날짜도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날짜와 시간을 한 칸 띄우고 쓰면은 날짜와 시간이 구분돼서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5월 8일 한 칸 띄우고 10시 20분 이렇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따로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5월 8일이라고 쓰면은 몇 년도? 현재 연도. 만약에 내가 2017년이라고 쓰고 5월 15일 이렇게 쓰면은 연도가 들어가고요. 연도를 내가 2015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날짜 데이터는 숫자와 날짜, 연월일 사이를 빼기 기호,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면 연월일을 구분한다.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어요. 5월 8일만 쓰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5월 8일만 쓰면. 근데 제가 2017년 5월 8일이라고 쓰면은 똑같아요. 날짜는 똑같은 건데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3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3/1 써도 돼요. 그럼 3월 1일입니다. 연도를 생략하고 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올해 연도가 들어가는데 보이기가 좀,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날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나타나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시간은 콜론을 구분한다. 10분초를 구분한다. 12시간제 표시한다. AM, PM 입력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예를 들면 15시 30분이라고 쓰면은 15시 30분인데 오후 3시 30분으로 인식한다. 근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시간을 어떤 거로 해줄 건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알아서 들어갈 수 있다. 날짜와 시간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엑셀이 이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AM, PM이라는 글자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써도 AM, PM 나온다. 그리고 시분 초 중에서 초는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14시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14분 30초가 아니라 14시 30분이다. 14분 30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초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초를 쓸 수 있으면 써도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더하고 뺄 수 있다. 날짜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계산하면 며칠간 빌려갔는지 나오겠죠. 예, 그런 거. 날짜 데이터 연도를 입력할 때 아까 2017년이라 그랬는데 그냥 17 빼기 5 빼기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2017년. 근데 이제 31년 5월 5일 그러면 뭐가 된다? 30년 5월 5일 그러면 뭐가 된다? 30년. 29년 5월 5일 그러면 뭐가 된다?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한다. 그리고 날짜는 1899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없어요. 이런 날짜가 없습니다. 엑셀에는 1900년 1월 1일부터가 날짜입니다. 요건 문자예요.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날짜 기준점 1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를 숫자로 바뀌면 이렇게 변해요. 2029년 5월 5일은 숫자로 변환하면 47,243인데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47,243번째 날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은 날짜가 날짜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32 같으면 뭐예요? 32 같으면 2월 1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45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5일 같으면 날짜로 바꾸면은 1900년 1월 31일이 31일이고 2월 1일이 32이니까는 얘는 2월 14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날짜로 바꾸면 그렇게 되잖아요.
날짜와 숫자가 연관되는 게 그거다. 오늘 날짜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시간 입력하려면 컨트롤 콜론 이렇게 입력한다. 날짜와 시간은 숫자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메모, 윗주 이런 말이 나와요. 메모, 윗주. 메모는 뭐고 윗주는 뭐냐 하는 거죠. 메모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원래는 검토 탭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가서 메모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검토 탭에 가서 메모를 가입해라. 예. 검토 탭에 가면 새 메모, 그럼 여기다 이제 메모를 쓰는 거죠. 예, 오늘은 좋은 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날짜를 써놓고 여기다가 메모 삽입해가지고, 요거는 사용자 계정 이름이니까 얘는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예, 부장님 댁 집들이 뭐 이런 거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18시 30분 출발,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는 곳에 갖다 대면, 그 셀에 갖다 대면 메모가 뜨고요. 예, 메모를 마우스를 건너 빼면 사라지는데, 얘를 항상 보고 싶다 그러면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가 항상 떠 있다. 메모가 항상 떠 있어서 메모 위치도 바꿀 수가 있다. 메모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에이 난 숨길 거야 그럼 다시 숨기면 되고, 필요하면, 그리고 얘를 따로 인쇄할 수도 있고, 빨간색 삼각형 점이 표시가 된다. 자,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메모만 삭제해야 되겠죠? 메모 삭제. 아니면 지우기 눌러서 메모만 지워라. 내용 지우기가 딜리트예요. 그 메모만 지워라 그럼 메모만 지워지는 거고요. 그럼 메모 사라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의 크기나 위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다. Shift F2번 키 눌러도 메모가 연결이 된다. 윗줄은 뭐냐면은요, 윗줄은 요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여기 상단에 이제 이렇게 국어 현대문 써 있는데, 여기다가 내천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윗줄 편집, 중간고사 이렇게 쓰면 두 줄로 들어갔다. 보기 싫다. 한 줄로 바꿔볼게요. 네. 뭐 꼬였다? 다시 해보지 말고 이름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내천자 이용해서요 편집을 해요. 성,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이라고 써볼까? 성명 이렇게. 근데 안 나오는데 누르면 나타나고, 위에다가 주석 따는 거예요. 주석. 윗줄하는 거는 위에다는 주석. 아래 한글에서는요 각주, 미주 이런 게 있거든요.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각주와 문서 끝에다가 따로 출력해주는 미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페이지 개념이 없잖아요. 인쇄 페이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셀 자체에다가 주석을 달아주는데, 윗주, 위에다 달아주는 데이터. 근데 문자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어요. 숫자에는 안 들어가요. 이런 숫자에는 주석을 달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달 수가 없어요. 뭐가 또 꼬였나 보다. 되게 뭐라 그러네. 예. 예, 이런 식으로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변경할 수 있다. 채우기 핸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숫자에는 주석을 달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각 윗줄을. 예.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혼합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이거를 한번 자동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값을 여기다 써놓고요. 1 썼어요. 1 쓰고 얘를 자동 채우기 아시잖아요. 얘를 쭉 드래그하면 복제돼요. 근데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돼요. 뭐 쉬프트 키 누르고 증가하는 것도 없어요. 쉬프트 키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요. 그만큼.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하고요. 4 썼어요. 2개. 그냥 드래그하면 그 차이만큼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등차. 자, 1하고 4가 있는데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요. 본래 컨트롤은 복제거든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그냥 드래그하면 하나 건너뛰고 그 관계식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14 빈칸 14 빈칸 14 빈칸 이렇게 들어가겠고, 여기는 이제 3씩 증가되는 거니까 14 7 10인데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하나의 셀일 때는 드래그하면 복사, 컨트롤 키 누르면 증가. 2개 셀을 선택했을 때는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지금 20 감소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위로 올려도 되죠? 위로 올려도 돼요. 아래로 내려도 되고요. 예. 그렇게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303호잖아요. 301호잖아요. 301호. 이렇게 놓고 자동 체크를 하면은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예, 증가가 돼요. 근데 이제 301호라고 써놓고 컨트롤 키 누르면 뭐 복제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301호고요. 여기는 303호예요. 2개 블록 잡고 자동 체크해주면 그렇죠. 여기는 301호고요. 여기는 2층이에요. 이상해요 지금요.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301호 2호 같으면 숫자가 299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움직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얘대로 증가되고 얘는 제대로 증가돼요. 규칙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301호가 있고 여기가 100호가 있으면 10호가 있으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숫자 차이 나는 대로 잠깐만, 이게 뭐가 됐지? 이건 알겠는데 글자라서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쓰면 계산이 어려운데? 이거는 알아보겠는데 얘는 이상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호고 여기는 10호면 이거는 숫자가 9씩 증가되는 건 알겠는데 301호하고 10호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당, 강의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글자니까 이거는 글자니까 복제가 되겠죠. 뭐. 예. 자, 홍길동 10일이라고 써놓으면 독수리 오형제 어떻게 된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300 이건 어떻게 될까요? 88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이번에 2000 평창이 2018인가요? 자, 자동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숫자가 늘어나요. 앞에 숫자는 못 건드려요. 뒤에 숫자가 바뀌었죠? 네.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차이만큼 문자는 그대로 두고, 날짜는요, 날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들어갔는데 이 날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여기는 17년 5월 20일이야. 5일 차이 나네, 5일 차이. 그럼 자동차 하면 어떻게 된다? 5일 차이 나요. 5일씩 차이 나는 거지. 근데 30일 다음에는 이제 5월 31일이 있으니까 6월 4일로 넘어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들어갔는데 자동 체계가 좀 뭐가 된다? 시. 여기는 날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짜, 오늘 시간이 들어갔는데 10시 20분이야, 20분. 그럼 4분 차이 나잖아요, 4분. 4분씩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된다? 4분씩 증가되겠지. 보이기가 달리 보이는 거지. 셀서식은 들어가서 보면 뭐 똑같은 시간이니까 상관없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날짜 있잖아요. 만약 한 달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달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면은요, 물어봐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그냥 날수만 일수만 늘어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면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월 단위, 그럼 월만, 뭐 연 단위 이렇게. 자,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는 거예요. 평일 단위 있어요. 평일 단위. 평일. 월화수목 금까지 들어가고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 나가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다인님이 삭제해줬어요. 네? 다인님이 삭제해줬어요. 너무 좋아요. 모르니까 답답했던 건데 알고 나면은 참 편한 기능 많습니다. 자동 채우기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정유년이잖아요. 육식갑자 나와요. 갑을병정 있잖아요. 갑자을축, 갑을병정 이런 거.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나오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1사분기잖아요. 1사분기. 지금 3사분기인가요? 그렇죠. 2사분기라고 쓰고. 숫자와 글자가 결합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5사분기, 6사분기 아니고요.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사분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요? 규칙이 아니거든. 요렇게 쓰는 게 규칙이거든.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장, 사장 이런 식으로, 뭐 군대에서 계급 이런 거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만약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 금요일이 기억이니까 앞으로 가고 화요일이라서 뒤로 가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대로 정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정렬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책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급, 2급, 3급, 4급 쓰면은 1급이 낮고 뭐 8급이 높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 보면 그 직책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사보, 주사, 서기 뭐 이런 거, 서기보, 뭐 이사관 뭐 이런 것들 뭐 군대로 말하면 뭐 병장, 하사, 상사, 대위 뭐 장군들, 준장, 소장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여기 오피스 단추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만들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아빠, 엄마, 형, 나, 누나도 있어요. 누나, 나, 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라고 쓰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왜냐면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뭐 이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 이런 거를
이 직책의 명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에. 근데 이걸 가나다순으로 정렬하면 과장이 기억이니까 올라갈 테고 차장은 치어지니까 내려가든지 거꾸로 움직인 사장하고 사원은 같은 살아서 같이 붙어 다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옵션에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블록을 잡아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부장이라고 쓰고 필요하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직책을 정렬하게 되면은 어디겠어? 정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렬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렬에 가서 뒤에 있는 거죠. 지금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정렬하겠다. 내 마음대로 어떤 마음 내 요 마음대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대로 정렬이 돼요. 내 마음대로 정렬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가나다순하고 상관없잖아요. 의미가 있는 글이잖아. 예. 소방, 경찰, 뭐 군, 그다음에 일반 행정 명칭이 또 일반 직장에서도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1 그러면 제일 높고 2 그러면 두 번째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자 같은 거 이것도 보면 제일 높은 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정렬하는 방법이 히읗이니까 할이니까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억이잖아. 고조 할아버지는. 그때는 정렬을 달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사용자 추적 목록 나옵니다. 우리 책에.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2010에서는 달라요. 2007에서는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옵션에 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2010서부터는 달라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2017을 제가 한번 2013을 실행해 봤는데요. 2013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옵션이 저 밑에 있죠. 없잖아요.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로 고급에 가면 저 아래 끝에 여기 따로 있어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2010부터. 그래서 2007로 시험을 봐도 되고 2010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어떤 거로 공부를 하시던 뭐 시험을 보시든 상관없는데 몇 군데가 좀 약간 순서가 다른 건 있어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그리고 2013은 셀 서식을 불러내는 기능이 약간 달라요. 이제 우리가 차트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2007이나 2010 같은 경우에는 그 창이 별도의 대화 상자가 앞에 떠요. 앞에. 근데 2013은 2016이나 얘들은 오른쪽에 별도로 따로 뜹니다. 메뉴 구조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커말 자격증 공부하려고 ITQ 엑셀 공부하려고 노트북을 새로 사셨대요. 노트북을 사면 그 안에 오피스가 뭐 몇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봤더니 웬걸 2013이 좋은 줄 알고 썼는데 좋죠. 당연히 메뉴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07하고는 2010하고. 그래서 노트북을 사갖고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걔를 지우고 다시 설치하면 다른 버전을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할 모른다고 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하위 버전을 설치하고 상위 버전을 설치하면 둘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위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하위 버전을 설치하려면 무척 힘들어요. 안 돼요. 상위 버전을 제거하고 하위 버전 설치하고 다시 상위 버전을 설치할 때 병행 설치를 해줘야 돼요. 복잡해져요. 절차가.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행열 이런 것도 있어요. 행열 연속 데이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편집 채우기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여기 채우기라고 있죠? 채우기야. 아래쪽 채우기 뭐 계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채우기 이런 거.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인가요? 가로.
열은 아래죠. 자, 1서부터 갈 거고요. 종료값은 100이 될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숫자가 일단 써 있어야 돼요. 숫자가 써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5씩 증가될 거예요. 5씩. 그래서 40을 벗어날 때까지, 40 벗어나면 이제 안 나오게끔 40까지 할 거예요. 열로 알아서 나오죠. 40 전까지만 나왔잖아요. 여기 만약에 2를 쓰고 3을 쓰고 계열에 가서 이번에는요 급수로 할게요. 급수는 곱하기예요. 2 곱하기. 근데 이게 400이 나올 때까지 해볼 거예요. 2배씩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됩니다. 이 3을 써놓고요. 3하고 2를 써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급수 추세 이런 것도 있어요. 급수 추세. 급수 3하고 5를 쓰면 선형은 뭔지 아시잖아요. 3 다음에 5니까는 그 다음엔 7이죠. 근데 급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되게 헷갈리는데 급수는 이게 몇 배야? 1점 몇 배인가요? 1점 몇 배잖아요. 2배는 아니잖아. 6이 되면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계속 가는 거죠. 여기다 6을 써놓으면 어떻게 된다? 2배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급수로 가면 2배씩 가니까는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직접 하는 방법, 여기서 채우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방향, 가로, 유형.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행방향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열방향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단계 값은 얼마로 되어 있다. 현재 값은 얼마인데 종료 값이 만약에 3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셀에는 무슨 값이 나올까요? 뭐 이렇게.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해 줄 때 쓰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쓸 거고요. 코드를 쓸 거예요. 코드. 국어 점수를 쓸 거고 영어 점수를 쓸 겁니다. 자, 요렇게 요만큼만 제가 보기 좋게 그냥 정리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름이 들어갈 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우리말이 들어가야죠. 여기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가서는 한역키 눌러서 영문 상필 상태로 써야 되고, 여기는 한역키 눌러서 영문 상태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쓰면 자동으로 한글이 나오고, 여기는 클릭하면 자동으로 영어가 나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국어 영어 점수인데 어떤 사람 모르고 150점 쓰면 안 된다 이거지. 빵점에서 100점 사이만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먼저 여기는 블럭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무 값이나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정수가 나올 거예요. 정수.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00점입니다. 그 여기도 하나 있네요. 평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평가는 수음이 한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수음이 한가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아무 글자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목록을 가지고 수, 우, 미, 양, 가 컴마로 구분했어요. 여기는요 수음이 한가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글자를 쓰면 입력 안 돼요. 여기는 가. 그럼 이건 돼요. 네. 여기도 0점. 이거는 가능하고 50점, 70점.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 여기는 우리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유효성 검사. IME 모드라고 있어요. IME 모드. 여기는 한글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한글. 여기는 뭐다?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얘는 IME 모드를 영문으로 바꿀 거예요. 영문. 여러분 네이버에서 아이디 입력하려고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검색창에 딱 누르는 순간 한글로 들어오잖아요. 바꿔주거든 엑셀 네이버가. 자, 여기는 우리말, 여기는 뭐다? 여기는 영어, 여기 영어,
그렇죠. 여기는 우리말. 자동으로 한영키 안 눌러도 알아서 거기는 한글 자리, 여기는 영어 자리 이렇게 인식하더라. 유효성 검사 또 있어요. 만약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는 설명 메시지가 있어요. 점수 입력 설명 메시지. 이것은 반드시 0에서 100 사이 점수만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다 딱 클릭하면 순간 점수 입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50점, 잘했어요. 500점 틀렸잖아요. 이거 틀렸, 경고 메시지가 떴잖아요. 오류 메시지.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류 메시지 제목 정신 차려. 오류, 잠깐만요.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점수를 제대로 쓰면 괜찮은데 잘못 쓰면은 어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중지, 경고, 정보. 세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예. 중지는 X, 경고는 느낌표, 정보는 information I. 예. 그런 이제 만약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보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돼야 들어가야 돼요? 경고죠, 경고. 뭐가 에러 났나? 여긴 중지가 아니라 중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지. 여기는 어차피 뭐 다른 거 못 쓰니까 다른 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도 메시지 써줄 수가 있죠. 네, 셀 옆에 있는 펼치 목록을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수미양가로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점수의 평균을 내 가지고 수미양가 판별을 해야지. 예. 근데 뭐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유효성 검사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더라.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고 이런 건 안 나오거든. 이제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보시면 좋고. 하이퍼링크는 뭡니까?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딜 클릭하면 어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이퍼링크인데 이 하이퍼링크가 인터넷상에서도 웹에서도 사용하지만 도움말, 헬프 도움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엑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 한글 엑셀 뭐 다 사용하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어느 특정 셀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자우편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도형, 그림, 워드아트 등의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없대요. 단추. 하이퍼링크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달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할 수 있죠. 네이버가 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가 연결돼요. 왜 안 나온대지? 이제 나오네. 더디게 나오네. 네이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하이퍼링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다시 설정을 하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름 셀로 가볼게 할까요? 이름 셀. 현재 문서에 이름 셀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클릭하는 순간 쭉 여기로 가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로 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클릭하면
뭐 다른 시트에 있는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단추라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요. 단추는 뒤에 배우면 그때 따로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파일 일이 고쳐 쓰고 엔터 쳐야지 뭐. 동시에 입력할 때는 아까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부분 수정은 어떻게 한다? 이거 우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습할 때 F2번 키 누르는 거, 셀 더블 클릭하는 거, 수식 입력줄 클릭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삭제는 딜리트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서식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블럭 잡고 나서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지워졌지 선은 다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도 그대로 다 유효성 검사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 홈에 가서 지우기에 가면 모두 지우기 이렇게 했어요. 모두 지우기. 그럼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찾기 바꾸기. 엑셀에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홍길동을 찾아라. 일지매를 찾아라. 뭐 이런 거. 이게 찾았으면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홍길동을 뭐 이순신으로 바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찾기와 바꾸기가 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래 한글은 위로 찾기, 아래로 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엑셀은 위로 찾기, 아래로 찾기가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찾기에 가서 찾기를 누르면 50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50 찾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지금요? 거꾸로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찾고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갔다 내려오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찾죠? 찾는 내용이 있어요. 찾는 내용이 행을 기준으로 찾아라. 행이니까 어디입니까? 얘 밑에 있어요 없어요? 이 줄에 없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죠. 아래줄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처음 윗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열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뭡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다음에 뭐를 찾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열로 선택했으면. 열이니까 칸칸이니까 요거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고 뒤로 갈 거고. 만약 이걸 열이 아니라 행으로 됐으면 어떻게 된다? 줄 다니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쉬프트하고 다음을 누르면 거꾸로 간다. 쉬프트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르면 역순으로 간다. 역순. 아래 한글은 그게 있어요. 뒤로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 편한데 엑셀은 그게 없습니다. 와일드 카드라는 거 있어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가 뭐냐면 만능. 그런데 이 기호 자체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물음표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물음표라고 쓰면 안 나와요. 여기 있는 거를 물음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물음표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물음표를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음표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 찾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물결 기호를 만능 문자 앞에 입력하면 된다. 여기다가 물결에 물결에 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예. 물음표만 찾게 되는 거죠. 물결 기호를 찾는 글자 앞에다 놓으면 된다. 찾기 편집은 컨트롤 F 눌러도 돼요. 자, 컨트롤 F 누르면 또는 F3번 누르면 보통 F3번이 찾기거든요. 안되면 컨트롤 F예요. find의 줄임말 find. 그럼 찾기 바꾸기 같이 들어있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찾기 옆에 찾아 바꾸기.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엑셀에서는 찾기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찾고 싶은 글자는 S자예요. S자. S자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다 찾고 있죠? 다 찾고 있잖아요. SDF도 찾는데 난 S만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찾아요? 요거 그럼 딱 S만 찾아요. S만. 얘는 SDFG S는 아니잖아요. 요걸 빼면 S가 들어간 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S가 들어가면 찾아요. S라는 말은. 근데 요거를 선택하면 뭐다? S자만 찾는 거지. S자만 찾는 거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예. 바꾸기 뭐 만능 문자라는 거 우리 간혹 저번에 통합할 때 잠깐 했었나요? 별표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첫 글자는 A고 나머지는 아무거나다 이런 거고요. 물음표 A는 뭐다? 첫 글자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두 번째는 A. 두 글자로 된 거. 물음표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음표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끝에가 A로 되어 있는 거. 앞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동 별표. 이건 뭐죠? 목동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다? 목동이란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글자는 어떤 게 와도 좋으니까는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목동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이거. 가운데가 목동이 아니라 목동이란 글자가 포함된 거. 앞에 글자를 목동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목동으로 끝나도 되고요. 하여튼 목동이란 두 글자가 껴 있으면 돼요. 포함된 거. 근데 이거는 뭐다? 목동, 이거는 뭐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뭐 목동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다? 무슨 목동, 신목동, 가목동, 뭐 홍목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다?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목동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신목동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음표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별표는 아무거나 다라는 말이고. 이 물음표와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뭐라고 부른다? 와일드카드. 컴퓨터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함부로 못 건듭니다. 즉, 이 두 글자는 파일명, 폴더명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명칭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자로 쓸 수는 있어도 이런 곳에 파일명을 이렇게 여기다가 별표를 딱 치는 순간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어요 하고 나와요. 자, 셀 포인터 이동, 엔터 치면 내려가고 이런 거 다 아시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홈 누르면 어디로 간다? 여기서 홈 누르면 어디로 간다? 일로 가요? 아니, 어디로 가? 자, 여기서 홈 누르면 F 첫 번째로 가요? A의 네 번째로 가요? A 네 번째, A라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A가 처음이니까.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홈키를 누르면 일로 간다. F의 첫 번째로 간다. 첫 번째로 가니까 이게 맞겠다라고 찍어요. 큰일 납니다. 홈을 누르면 A로 가는 겁니다. A. 첫 번째 줄로 가는.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컨트롤 홈 누르면.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가서 컨트롤 엔터 치면 아까 저 여기까지 내려갔었나 보지? 잠깐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해버리고 여기도 이만큼 블럭 잡아서 삭제해버릴까요? 여기까지 갔었나 보지? 자꾸만. 컨트롤 홈 누르면 여기로 가는데 컨트롤 엔더키 누르면 어디로 간다? 이 데이터가 있는 제일 마지막 동네, 제일 마지막 동네까지가 컨트롤 엔드예요. 여기도 이제 뭐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드렸어. 그러면 컨트롤 엔드 누르면 거기 끝이니까 글로 간다 이거지. 흔적의 끝에, 흔적의 끝으로 간다. 컨트롤하고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한다? 컨트롤 오른쪽은 맨 오른쪽. 아까 16,384번째. 컨트롤 내려가는 거 아까 100만 번째 저 아래. 이때 컨트롤 홈 누르면 뭐가 된다? 맨 첫 번째, A 첫 번째. 그런 것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업다운은 뭐예요? 페이지 업다운은 이제 한 화면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쉬프트하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쉬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알트 키 누르고 오른쪽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근데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시트가 움직여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쉬프트는 의미가 없네요. 그냥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알트 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옆으로 스크롤 되는 거, 옆으로.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다?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뭐다? 시트를 이동한다.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일로 이동한다. F5번이나 컨트롤 G는 뭐다? 직접 셀 주소로 갈 때. 그러니까 F5번 키 눌러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HJ라는 셀에 70만 번째로 가고 싶다. 그럼 HJ에 70만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되죠. 여기 이름 상자에다 놓고 F의 네 번째 셀, 그럼 딱 글로 가요. F의 네 번째 셀.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쓰셔도 돼요. 이름 상자.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이름 상자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컨트롤 아까 G인가요? 컨트롤 G. 그 다음에 F5번 누르는 거였었나요? 이걸 이용해서 뭐 L의 50번째, 그럼 L의 50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컨트롤 홈 누르면 A의 첫 번째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A의 첫 번째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틀 고정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보기에 가면 틀 고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틀 고정을 하게 되면은요, 컨트롤 홈 누르면 그 틀 고정 앞으로 가지 A 첫 번째로 안 가요. 컨트롤 홈 누르면 틀 고정한 처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그게 A의 첫 번째로 가려면 못 찾아가요. 그럴 때 F5번 키 눌러서 A의 첫 번째로 쓰고 엔터 치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클릭하지만, 예. 틀고 정도 우리가 좀 배울 거고요. 자, 셀 블럭 잡는 건 어떻게 하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죠? 그거 다 쉽죠. 근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거 블럭 잡을 때, 여기 있는 거 블럭 잡을 때, 따로따로 블럭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고. 드래그. 그럼 여러 개가 블럭이 잡히는데 굵은 테두리가 없죠? 굵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양이 적든 크든 간에 하나의 블럭을 잡으면 테두리가 생겨요. 근데 블럭을 여러 개를 잡는 순간 테두리가 깨집니다. 불편하죠, 이럴 때는요. 예. 떨어진 셀은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거나 드래그 한다. 행과열은 어떻게 선택한다? 자, 이 줄 H 이렇게 요렇게 쓰고 싶고 요렇게.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쉬프트 스페이스바, 쉬프트 스페이스바. 그렇죠?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도 전체 선택이죠. 네. 요것도 전체 선택이죠. A 왼쪽에 있는 거 삼각형 기호. 요것도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도 되고요.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요. 기본 설정 탭에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워야 돼요. 여기 보기란 메뉴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시면 요거 아직은 우리가 이걸 안 하지만 요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별도로 개발 도구란 메뉴가 열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매크로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2010은 또 달라요. 이게 개발 도구 탭이 어디 있냐면 2007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0, 2013, 2017 얘네들은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리본 사용자죠. 개발 도구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야만이 그때 개발도가 나와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약간 좀 다른 건 있습니다. 2007, 10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기본 설정에 나는 시트를 항상 나는 4개씩 나오게 할 거야. 아니야, 난 2개씩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는 한 16포인트로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엑셀을 껐다 키게 되면은 항상 16포인트로 나오게 되죠. 11포인트로 나올 거야. 사용자 이름은 303의 1 이거 하지 말고요. 이건 뭐 교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함이 있잖아요. 회사 같으면 직함이 있잖아. 영업팀장, 뭐 영업 1팀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다 이정민 훈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문서는 그렇게 다 나와요. 아래 한글로 우리 문서 많이 만들죠.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래 한글 문서 만들면은 여기 이제 아래 한글인데 여기 보면 지은이 이정민 훈장이라고 나와요.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네. 그 글 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디지털 사당 호스 대표 이정민 훈장. 그때는 그랬나 보죠. 또 직함이 길어가지고. 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사용자 이름을 쓰는 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돼 있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지은이가 관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엑셀도 엑셀 파일이 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엑셀 파일도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시험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얘는 없죠. 그렇죠. 얘를 열면 어떻게 된다? 이거 닫고 얘를 열면 안 열리나요? 댐비는데 다시 여기다 열리네. 뭐 여기다 쓰면 되지. 가서 옵션에 가서 어딨어?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이제 이걸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나타나겠지 뭐.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고급 탭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행과열, 삽입과 삭제.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왼쪽에 들어가요. 삭제하면 현저께 삭제가 되는 거고요. 현재를 클릭해 놓고 삽입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나 왼쪽에 생겨요. 오른쪽 아래 생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생기지 않고 위쪽이나 왼쪽에 생겨요.
예.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삽입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개가 삽입돼요. 어디? 왼쪽이나 위쪽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건 뭐죠?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0과 80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C의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데이터 밀려요. 오른쪽으로 밀려니까 여기가 비어요. R을 밀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기 싫지.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해보면 돼요. 행전체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통째로 내려가는 거고요. 열전체 하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고요. 높이 너비 조절하는 거 다 있을 테니까는요. 그때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편집 선택서부터 대략 어디냐면은요. 60페이지 97번 워크시트 편집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이제 30분씩 연장해서 수업을 해요. 예.